안녕하세요. 진경재입니다. 일명 일론 머스크의 태극기 도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월 17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X 계정에 태극기를 무려 16개나 도배하고 한국을 직접 언급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 천재이자 괴짜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밤잠을 설쳐가며 애타게 부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의 다른 나라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무려 16개나 도배해버렸습니다. 화면 가득 펄럭이는 태극기들 틈으로 그가 남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있고 반도체 칩 설계나 제조 혹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테슬라로 와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보통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국 실리콘밸리 안에서 조용히 핵심 인재들을 빼내가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특정 국가를 콕 집어서 그것도 국기까지 도배해가며 전 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구애를 펼치다니. 이건 글로벌 비즈니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코리아는 하루 전인 2월 16일 X 계정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고, 머스크는 이를 자신의 2억 명이 넘는 팔로워 앞에서 직접 리포스트하며 태극기 16개를 붙인 겁니다. 지원 조건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력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해결한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 3가지를 적어내라는 것이었죠.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 잘하니까 몇 명 뽑아보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기괴한 채용 공고 뒤에는 지금 전 세계부의 지도를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인공지능 패권 전쟁에 숨겨진 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마지막 생명줄을 바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쥐고 있다는 세계 최고 부자의 처절한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경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쳐드리는 JIN 경제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태극기 16개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을 싹쓸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거대한 판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은밀한 비밀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그저 주가창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다가올 미래 산업의 진짜 노다지를 발견하는 날카로운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8명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있는 테슬라는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바퀴 달린 거대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세계 최대의 AI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은 차체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아니라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인 FSD와 인간의 모든 육체 노동을 대신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인간의 뇌보다 수만 배 빠르게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엄청난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 지능의 실체가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은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부르는 게 값이고 칩을 달라고 전 세계 기업들이 줄을 서서 제발 팔아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존심 강하고 통제광인 일론 머스크가 남의 손에 자신의 목줄을 맡기고 싶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결단합니다. 엔비디아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가 직접 테슬라 전용 슈퍼컴퓨터 도조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갈 최첨단 AI 칩도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겠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도조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테슬라는 도조팀을 전격 해산합니다. 머스크 본인이 직접 진화적 막다른 길이라며 도조 프로젝트에 사망 선고를 내렸죠. 왜냐하면 자체 훈련용 칩으로는 엔비디아의 GPU 생태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포기한 건 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바꾼 겁니다. 훈련 대신 추론, 그러니까 학습된 AI가 실제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특화된 자체 칩 개발로 전략을 완전히 선회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도조3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키며 AIO 칩 설계가 양호한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한 수가 등장합니다. 2025년 1월 28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이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테슬라 테라팹을 건설해야 합니다. 로직, 메모리, 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 국내에 말입니다. 테라팹입니다. 기가 팩토리도 아니고 테라팹. 기가의 1000배가 테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칩 몇 개 찍어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이나 TSMC에 버금가는 거대한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 땅에 직접 세우겠다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선언이었습니다. 테슬라가 2026년 한 해에만 설비 투자로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설계도를 그려내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곧바로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면을 완벽하게 그렸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기계에 넣으면 마법처럼 반도체가 뚝딱 튀어나올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지금 그게 안 됩니다. 반도체 설계는 천재적인 두뇌 몇 명이 모여서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똑똑한 설계 천재들이 실리콘밸리에 널려 있죠. 하지만 그 설계도를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칩으로 만들어내는 제조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우주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나노미터 단위의 공간에 수백 층의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친 듯이 정교하고 기괴한 작업입니다.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수백억 원어치의 웨이퍼가 통째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수율입니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정상 작동하는 제품이 몇 개냐는 것이죠. 수율이 10%면 칩 하나 팔 때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회사가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를 이끄는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제조 난이도는 그야말로 지옥불 수준입니다. 일반 D램의 수율이 90%에 달하는 반면 HBM의 수율은 한참 낮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SK 하이닉스조차 HBM3 수율이 6070%대에 머물렀고 최신 HBM사에서는 SK 하이닉스가 8090%를 달성한 반면 삼성전자는 5060%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D램을 종이장처럼 얇게 깎아서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에 그 사이사이에 TSV라고 불리는 실리콘 관통 전극, 그러니까 미세한 구멍을 수만 개나 뚫어서 전기로 연결해야 합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열, 전력 소모, 신호 무결성 문제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서울로 치면 바늘 구멍 크기의 땅에 롯데타워를 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의 전선을 꼬이지 않게 연결하는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이런 미친 공정을 수백만 개씩 분량 없이 찍어낼 수 있는 사람, 텍사스 허벌판에 공장을 지어놓고 아무리 미국인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어도 도무지 수율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만들기로 한 165억 달러, 우리 돈 약 24조 원짜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머스크가 직접 삼성 테일러 공장 근처에 머물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미국 최고의 부자가 미국 땅에 있는 공장이지만 결국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손에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깨달았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수식 계산하는 엘리트는 많지만 방진복을 입고 공장에 틀어박혀서 수백 개의 공정 라인을 조율하고 0.1%의 분량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며 기계와 씨름해본 진짜 야전 사령관은 미국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그 증거입니다. 인텔은 제조 기술을 살려보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18A 공정의 수율 문제로 수년째 고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인텔 파운드리 부문이 기록한 영업 손실이 무려 103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입니다.
새 CEO 리프탄이 부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18A 공정의 외부 고객 확보조차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주가는 17%나 폭락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반도체 제조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미친 짓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괴물 같은 인간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들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일까요?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자처하며 그야말로 피 끓는 수율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퇴근 시간 되면 칼같이 짐 싸서 집에 갈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공장 옆에 간이 침대를 깔아놓고 쪽잠을 자가며 기계의 미세한 진동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맞히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극한의 추격자 기질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공정 최적화 장인들을 탄생시킨 겁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숫자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엔비디아가 1위, 삼성전자가 2위, SK하이닉스가 4위입니다. 상위 5개 기업 중 2곳이 한국 기업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 지배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을 쏟아부은 수만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클린룸 안에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낸 채용 공고를 자세히 뜯어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새로운 이론을 발명할 학자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을 목표로 현장에서 기계를 돌려보고 분량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실전 특수부대원을 찾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태극기를 16개나 박아넣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자율주행과 로봇 제국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그 심장을 대량으로 오차 없이 빚어낼 수 있는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수십 년 축적된 그 지독한 손맛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우리가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모든 거대 기업들이 똑같은 문제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글은 TPU를, 아마존은 트레이니엄을, 메타는 MTIA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전부 자신들만의 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엔비디아 범용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사 AI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으로 전환해야 개발과 운영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2026년 한 해에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4개사가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총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0조 원입니다. 940조.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가 2026년에 9,75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딜로이트의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칩을 만들어줄 공장과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인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제조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파운드리 외부 고객 유치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한국과 대만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TSMC는 이미 3나노 공정이 2027년까지 완전 매진이고 2나노 공정도 2026년 물량이 전량 예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슈퍼 고객들의 물량만 쳐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죠.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인 CoWoS 역시 월 12만 14만 장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남은 유일한 대안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노하우를 가진 한국으로 글로벌 자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주요 대학 연구실과 삼성 하이닉스의 핵심 부서에는 미국 기업들의 헤드헌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연봉 3배, 4배 인상은 기본이고 자녀 학비 지원의 스톡옵션까지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내밀며 한국의 두뇌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경고는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이 약 5만 4천 명이나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필요 인력 30만 4천 명 중 18%가 비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정부가 인력 수요를 약 5만 명이나 적게 예측했고 공급 효과는 과대 포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실제 부족분은 최대 8만 1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전 세계에서 사겠다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몸값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들을 미국 기업들이 돈으로 다 빼가면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한국 기업 출신 핵심 인력을 영입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혔던 아픈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기술 유출과 인력 공백이라는 뼈 아픈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인재를 지키기 위해 연봉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하니 당장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길게, 아주 길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인재를 데려가서 그들의 공장과 연구소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도체 라인을 깔고 장비를 세팅하는 권한을 한국인들이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엔지니어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다루기 편하며 과거에 써봐서 검증된 장비와 소재를 쓰려고 합니다.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검증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수율이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텍사스 테라팹이나 구글의 자체의 칩 라인에 어떤 장비와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국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제품들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수가 2025년 14개에서 2026년 현재 34개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유진테크, 테스 같은 증착 장비 업체부터 코리아 서키트, 태성 같은 인쇄회로 기판 기업까지 한국 반도체 소부장 업종 전체가 사상 유례 없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소부장 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수주 확대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과 이익 반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는 국내 대기업 하나만 바라보고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는 거대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콘 코리아 2026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연계를 촉진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사람을 탐낸다는 것은 곧 그 사람들이 평생 다루어온 한국의 제조 기술과 생태계 전체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엔지니어가 이직하면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그가 익숙한 장비가 이동하고 그 장비를 만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의 자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인재의 이동이 곧 자본의 이동이고 자본의 이동이 곧 부의 재편인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16개의 태극기는 단순한 채용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 속에서 혁신의 중심축이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하드웨어 제조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입니다. 머리만 똑똑한 천재들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천재들의 상상을 눈앞에 만져지는 현실로, 그것도 수백만 개씩 분량 없이 찍어낼 수 있는 무식할 정도로 정교한 손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손맛을 가진 세계 유일의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고의 부자가 2억 명의 팔로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당장 인재 몇 명이 빠져나간다고 불안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실전 제조 노하우가 전 세계 AI 하드웨어 시장의 심장부를 꿰뚫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돈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화려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거품 주가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숨쉬게 만들어줄 묵직하고 단단한 한국의 제조 생태계,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매력적인 기회의 가면을 쓰고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태극기 도배 사건에 얽힌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흑막과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부의 기회에 대해 깊숙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은 언제나 가장 뜨겁게 요동치는 곳, 남들이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진실의 이면을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다가올 미래의 불을 선점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JIN 경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뉴스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돈 되는 지식을 누구보다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돈의 역사와 미스터리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더 깊이 알고 싶거나 혹은 평소 궁금하셨던 경제 현상이나 기업의 뒷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대본을 준비할 때 꼼꼼하게 반영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제였습니다.